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만에 지수가 3거래이가량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나이스하죠.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거냐면, 근원물가의 상승률과 유가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와주는 인플레이션 등등 여러가지 이슈를 좀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체크해드렸죠. 어떤 걸 체크해드렸죠, 여러분? 한국전력의 바닥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더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VIP 체험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셔서 신청을 남겨주시는 분들 순서대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먼저 볼 거예요. 근원물가 3%, 유가는 $90, 인플레 장기 지속 가능성 커졌다. 이걸 좀 볼 건데, 국제 유가 상방 압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2008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키워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원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로 올라섰고, 근원물가가 2012년도 1월 이후부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급등이 한번 오르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키워드다 보니까 다른 키워드, 서비스 업종부터 시작해서 공산품 가격도 인상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에는 무조건적으로 악재예요. 이건 무조건 악재인데,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가시적으로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이 이슈로 두들겨 패다 보니까 더 이상 크게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국전력 영상에서도 유가 100불 간다고 아마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가가 지금 100불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100불이 가고 나서 고유가 시대를 겪어가고 있는데, 이 고유가 시대 여러분 언제까지 겪어갈까요? 아니면 한국전력에 지금 이 고유가로 인해서 나와주는 적자폭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선반영을 해주는, 6개월 후에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유가 가격이 6개월 뒤에나 이 평균 이제 매입을 하는 가격이죠. 매입 가격 기준으로 따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불이 된다. 한 달 뒤에 100불이 되면 한 달 뒤부터 6개월 뒤에 지금의 100불 가격이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계속해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 키워드는 민주당 쪽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죠. 이번 2분기하고 3분기부터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와줬고, 국힘당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러모로 한국전력은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또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가 않게 되면 올라가는 유가 100불 시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버텨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버텨주기가 힘든다라고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고 한가에 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떨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공무원이니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냥 한국전력도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망하는 그날까지 버텨줍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때 망할 때쯤 되면 모든 주식이 다 하한가에 가 있을 건데, 사실 그 와중에 한국전력은 제일 안전한 주식 중 하나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 바닥을 잡아준 거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4분기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이 4분기 발표니까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상반기 한번 끝나갈 때쯤 되면 그때쯤 최악을 찍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닥을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대세 상승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전기차 충전 관련된 공약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겠다, 전기차 충전을 어떻게 보조해주겠다, 전기차를 심상정은 1000만 대를 공급을 하겠다, 아니면 이재명 대선 후보님은 300만 대를 공급을 하겠다. 저는 정치적인 그거 없이 그냥 님자를 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당연히 따라와주는 거예요. 전기차를 생산을 해냈는데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반찬도 있어요. 그러면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은 엄청 많고 밥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숟가락으로 다 퍼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손가락 다 퍼먹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만큼의 전기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늘어나줄 수밖에 없고 상업적으로 봤었을 때도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이 고유가 시대를 지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잡혀질 경우에는 한국전력 충분히 그에 따른 가시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을 한 번만 잘 타면 그때부터는 그냥 한 번의 매매로도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 허군제TV 텔레그램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도 여러분들의 이번 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